자, 이번 소식은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입니다. 방송인 강용석 씨 관련 소식인데요. 강용석 씨와 아내 D 씨의 불륜 스캔들 소송을 제기했던 남편 조모 씨, 또 이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서완한 기자의 단독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스캔들 때문에 피소된 사실이 전해진 직후 방송인 강용석 씨는 단순한 오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불륜 스캔들은 음해성 찌라시에 불과하다. 스캔들 상대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모 씨와는 오해가 있었지만 원만히 합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 씨의 해명이 나온 지 3일 만에 법원에 소취하서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소취하서는 원고인 조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는 강용석 씨로부터 합의나 소취하와 관련된 유의미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조 씨가 아닌 제3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 측은 소취하서가 제출된 경위서까지 제출하고 소를 취하할 뜻이 없다고 법원에 분명히 밝혀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용석 씨는 불륜이 아니라고 하는데 불륜이라는 것을 입증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출입국 기록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강용석 씨가 원고에게는 소극적이면서 언론 플레이에만 적극적으로 일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강용석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우리 사회부의 서완한 기자의 단독 리포트를 봤는데 윤정희 기자, 오늘 그러니까 나온 내용, 단독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불륜을 입증할 사진 증거가 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뭐 정보지, 증권가 정보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한 거지 뭐 다른 얘기는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용석 씨 측에서 해명을 했었는데 증거가 있다니까 이제 국면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였는지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 사건이 다 끝난 건 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사람인 조모 씨였죠. 이 자신의 부인이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듣고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였는데요. 예.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 이 아내와는 서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스캔들이 나면서 결국 이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컸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였는데요. 그때 강용석 씨 이거 전혀 뭐 아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며칠 후에 소취하도 됐어요. 글쎄요, 실제 소가 취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사실이 아닌가 보다. 뭔가 그렇죠.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소송을 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이 취하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조 씨가 이 당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제3자가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거기 때문에 이 조 씨 입장에서는 나는 취할 생각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밝혀서 다시 이게 또 새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취하 의사가 없다. 그런데 원만하게 합의됐다. 이게 얘기가 지금 양쪽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네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 조 씨가 뭐 아내가 강 변호사와 바람이 나서 내가 정신적으로 좀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강용석 변호사는 완전히 뭐 사실 무근이고 예. 또 조 씨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 씨 측에서는요. 합의한 적 없다. 강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 변호사와 관련해서 뭐 전혀 유의미한 연락을 해온 게 없다라고 맞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금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아직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우책 변호사님. 예. 자, 전 궁금한 게 제3자가 당사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새로운 얘기. 전 처음 예.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보통 이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는 한은 소송 취하 서류를 넣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런데 또 소송 취하하는 서류가 들어오더라도 재판부가 이것이 명백해 보이지 않는 한은 이 법정에서 그 소송 취하 의사를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그 가짜 서류를 넣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든 이번에 그 손해배상 이 사건에 있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서류를 넣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강용석 변호사에게 직접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해보니까 본인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누가 넣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법원에 서류가 들어온 것은 맞다. 이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가려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씨는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 하고 있었죠. 불륜은 이제 범죄가 아니지만 도박과 달리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사 프로에서 남 잘잘못을 가리는 모습이 역겹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도박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들이 연루가 되면은 왜 방송 출연 정지가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더군다나 남 잘잘못까지 가리는 것 이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시청자로서 강용석 씨가 출연하는 그 시사 프로를 이렇게 요즘 보다 보면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예. 시청자들이 과연 남을 어떤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저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저런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어떤 본인이 스스로 출연을 사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아까 조 씨 측에서 사진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사진 증거는 그런 걸 겁니다. 불륜의 현장, 이 간통죄가 과거에 예. 지금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 두 사람의 쉽게 말하면 이 방송용어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교 행위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간통의 경우에는 예.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예, 거죠. 확실하게 어떤 그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직접적인 그 현장 사진이 없으면 예. 거기에 사용된 휴지라든가 이 두 사람이 최소한 뻘거벗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의 애정 행위로 보이는 그런 사진. 예. 그 정도의 아마 사진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법정에 현출되는 사진들을 보면 그 한쪽에서 내 배우자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공원에서 같이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 종류의 사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사진일 거다. 그런 수준이 아니겠냐 예.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원책 변호사 거는 이제 형사 사건일 경우에 직접적인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민사 소송이니까 만약에 홍콩에 같이 갔는데 그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왜 같이 홍콩에 있었는지를 만약에 강용석 씨가 설명을 못한다면은 예. 그는 충분히 민사에서 크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간통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민사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일 경우에 예. 그 부정행위는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방금 한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떤 애정 여행을 했다. 이런 걸 입증하는 정도로 명백히 간통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같으면 이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의 그 부정행위로 인식을 합니다. 자, 강용석 씨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다른 사건 얘기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덤프트럭이 무리하게 일반 승용차를 밀어붙였다. 그 영상으로 잡혀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 좁은 골목을 가고 있는데 주차된 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못 지나간다. 이런 굉장히 화나시죠? 예. 그런데 그때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좀 해결하려 한 영상이 이 경남 거제시 주택 골목에서 저렇게 찍혔습니다. 덤프트럭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승용차가 서 있기 때문인데요. 승용차 주인인 여성이 나와서 못 빼겠다 실랑이를 벌이니까 이 덤프트럭 주인 차에 그대로 올라탑니다. 예. 뭔가를 지금 강행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 네, 그리고는 이 주차된 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던 차량이 그냥 밀리는 거 보이시죠? 네. 결국 이 승용차, 이 운전석 쪽이 완전히 좀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승용차 주인 입장에서는 이 덤프트럭 주인 차주가 와서 너무 막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기사들 다 보면서 누리꾼들 반응도 좀 보니까 누리꾼들 반응은 오히려 좀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막고 있었냐 애초에 왜 그리고 비켜주지 않았냐 뭐 이런 반응인데요. 일단 당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저 일이 일어난 건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예. 저도 저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네. 빨리 좀 비켜줬으면 사실 문제가 가장 그게 터지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죠. 예, 아마 서로 좋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가다가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